자, 우리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리 시작할 건데, 간단하게 필기 좀 하고 시작할게요. 음, 이제 봅시다. 일단 이 작품의 주제부터 좀 먼저 가볼 텐데, 그 주제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요. 우리가 이 소설을 읽고 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 당시에 그 농촌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농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90년대 그 암울한 어떤 농촌의 현실이 좀 두드러지게 이제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암울한 그 농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농가 부채라든지, 그래서 농가에 빚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 농민들이 좀 어려워했던, 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농촌의 경제가 얼마나 이제 위기를 그 당시에 이제 맞이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함께 이제 동시에 또 뭐냐면, 또 좀 다른 방향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또 역시나 이기적인 그 현대인의 모습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박하고 그리고 우직하고 자기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지 이제 이걸 다 읽고 나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 또 너무나 대조적으로 선명히 드러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두 가지 정도가 좀 우리한테 마음에 남는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암울한 농촌과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기적인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인물들을 이제 소설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의외로 그 인물들은 뭐 아주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나 대비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물들의 좀 대비적인 성격. 자, 이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인공이 누가 있다? 황망근이 있다. 그래서 황이라고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황이 있고, 그럼 이 황의 캐릭터는 사실 우리가 다 읽어보면 이 황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우직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그 마을을 위한 그런 공동체 정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우직함이나 이제 이런 희생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어리숙한 면이 좀 있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좀 바보다, 바보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직하고 희생 정신이 있으나 좀 어리숙한 사람이다. 자, 이제 그런데 그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어때? 좀 이기적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해타산적이죠.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망근이는 당연히 그 작가로부터 그 긍정형의 인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부정형의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 씨라는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 씨는 좀 따로.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이제 민 씨만 그 도시에서 이렇게 귀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 씨라는 사람만 사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이 황의 품성을 유일하게 알아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황의 품성을 알아본 인물이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것이 사실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적인 이야기 잠깐 해보면 일단 지금 현실과 과거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교차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역순행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와 이 현재가 자꾸만 교차되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그 만근이의 과거를 또 얘기해주고 또 다시 지금으로 오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좀 역순행적인 구성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좀 독특한 건 이제 이 묘비명을 마지막에 좀 길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비명은 이제 일단은 본문 다 읽고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소설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그 "망근이가 실종됐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좀 이 묘비명과는 좀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 주인공의 생애를 역추적하는 자 그런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또 표현될 수 있냐면 우리 전통의 양식이 이 전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의 방식을 좀 차용했다. 이렇게도 합니다. 즉 전이라는 어떤 형식을 좀 연결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설 전체가 이 우리 망근이의 일생을 좀 기술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제 그의 일생의 어떤 행적을 좀 기술하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 그에 대해서 쭉 논평해 주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전이라는 그런 양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고전도 아니고 현대지만 이렇게 하나의 인물의 일생을 쭉 좀 기술해 주고 이제 그를 논평하는 형식으로 그것이 좀 묘비명이긴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인제 역시나 인제 우리가 해학과 풍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은 해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해학성이라고 하는 걸 뭐 굳이 우리가 다 잡아서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보통 해학이라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좀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말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행동이나 말에서 좀 해학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자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주제 의식이죠. 자 풍자는 다른 말로 비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작가 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음. 이제 일단은 좀 가볍게 봤고요.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이제 자 인제 본문을 통해서 좀 이제 그 실체를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지금 모든 학생들이 지금 이걸 다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읽을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한번 스스로 이 망근이의 세계에 좀 들어갔다가 나와 보세요. 알겠죠? 먼저 망근이는 어떤 사람인지 쭉 한번 읽어 보고 이 소설에서 과연 이 작가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자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하는 인제 그런 자기의 먼저 선행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좀 볼게요. 자 사실 이 작품은 시작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망근이가 사라졌다."로 시작하잖아. 그치? 일단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자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인제 시작이니까. 일단 "이 작품은 뭐다." 이렇게 그 주인공의 실중으로 시작을 한다. 알겠죠? 자 주인공의 어 자 실종으로 시작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방식이 이렇게 실종으로 시작하는 이런 방식이 당연히 독자에게는 어떠니 뭐 흥미나 뭐 혹은 뭐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흥미를 유발하고 뭐 혹은 관심을 유도하게 되는 음 자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망근이가 사라졌어." 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음.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것부터 이야기해 놓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인제 벌어진 건지 아까 말했던 대로 뭐다 역추적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을 좀 추적하는 그런 구성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죠. 알겠죠? 음.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떠니 그렇게 해서 만근이는 이제 결국 죽었다로 끝나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만근이는 이러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말에 등장하게 되는 이 결말에 어떤 만근이의 죽음과 좀 종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구성적으로 어떠니 좀 완결성을 좀 획득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구성적인 어떤 완결성을 좀 획득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좀 넘어갑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망근이가 좀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인제 그리고 마을 회관 앞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이장이 먼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음. 자 이장이 등장했어요. 자 이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장의 말을 이렇게 좀 읽어 보시면 이게 결국 뭐가 드러나니 "아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이게 대체 뭐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 자식 하나가 집에 안 오는 게 뭐 중요해."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는 그 이장의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 이장의 심리 어떠니 여기에서? 그냥 고작 '이 아이가 하나 사라진 게 뭐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어야 하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다 사라진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그래서 심리는 좀 무관심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말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이장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래도 "마을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떠니." 그러니까 정말 좀 이기적인 이제 그런 캐릭터라는 게 시작부터 드러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제 황제석 씨의 말이 나옵니다. 황제석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이유가 있을 건데." 막 이런 얘기하잖아. 그지?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전과는 좀 다르게 어떠니 좀 걱정해요. 그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심리는 좀 걱정하는 좀 염려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뭐. 그리고 다음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황동수라는 인물도 잠깐 우스개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거 알겠죠? "아 예전에도 안 들어온 적 한 번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황동수의 어떤 우스개 같은 말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 지점에 이제 그다음 지점에 체크 한번 해 줄게요. 뭐냐면 이제 서사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게 잘 봐. 자 아침도 먹기 전에 황망근의 아들이 찾아와서 망근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얼떨결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죠. 보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망근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자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과정이 잘 요약되어 있죠. 알겠죠? 그 아들이 민 씨를 그러니까 민 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막 "우리 아버지가 집에 안 왔어요." 이런 거야. 그래서 민 씨가 얼떨결에 막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우리 망근이의 실종을 알게 된 그 경위. 제가 경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위가 나타나야 되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아. 경위를 반대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 일이 중요한 거죠. 알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포인트를 자꾸 놓치는 좀 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실종을 알게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 반대로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셔야죠. '아 마을 사람들이 실종을 알게 된 건 이것 때문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 그다음 볼게요. 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누가 민 씨가.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아니 뭐 본 사람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자 이제 그러면서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볼게요. 이제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이제 보이지? 그래서 여기서 주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좀 간단하게 지금 우리 망근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잖아. 자 망근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자 이 마을은 사실 밑에도 나와 있지만 집성촌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사는 인제 그런 마을이에요. 이제 집성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시종 마을이다.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음. 자 인제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말을 또 이제 하네요. 이제 체크 한번 해 볼게요. 그 이장의 말이기도 한데 이장이 "아니 그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가." 막 이래요. 음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제 우리 망근인데 그 망근이를 반근이라고 좀 해 놓고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가 막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말에서 우리가 근데 이전에 춘향전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좀 언어 유희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언어 유희도 종류가 좀 있으니까 여기에서 굳이 연결해 보면 뭐다? 좀 발음의 유사성이다 이런 거. 자 인제 그래서 지금 이 장의 태도 보세요. 이 장은 지금 계속 어떠니 좀 빈정거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근이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참 막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크게 좀 불만인 사람이에요. 그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 볼게요. 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장이 하도 좀 관심 없는 듯한 이제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체크해 볼게요. 민씨는 점점 어떻다? 따지는 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음. 자 인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이장의 태도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지금 점점 불만을 표출하는 중이죠. 누구에 대한? 이장에 대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대체 왜 왕근 씨 황망근은 그렇게 꼭 가야만 했습니까? 망근이가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민 씨가 상황을 대하고 있는 태도, 그 민 씨의 태도는 추궁이에요. 그죠? 지금 상황을 추궁하고 있어요. 왜 굳이 망근이한테 그것도 가장 굳은 역할을 맡겼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장의 대답에 잠깐만 이런 표현이 있어. "아니 지금 이장이 농민한테 농가 부채탕금 촉구" 말도 길어.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고 참여하라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민 씨가 가지고 있는 자세는 계속 똑같아요. 일관적인 민 씨가 아니라 이렇게 이장. 자 이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는 그냥 계속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말 속에 지금 뭐가 좀 표현되어 있니 지금. 무엇을 좀 알게 하니 결국 이렇게 그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좀 드러내 주고 있죠. 알게 하죠. 독자들한테.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런 형태로 이제 대화는 뭐 이어집니다. 음. 자 어디까지 좀 오시냐면요. 지금 이런 지점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민 씨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다 보면 "아니 그러면 왜 이장님은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음? 이장님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다. 민 씨는 추궁을 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이장의 말 보세요. 자 이장의 말을 보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진짜 그랬으면 난 정말 늦었다."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차가 쌩쌩 달리는데 다치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말에서 당연히 또 뭐가 '이장의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처음부터 우리가 좀 '이기적이다.'라고 잡아왔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방향이어서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이런 거 여기에서 좀 어떠니 얘들아 지금. 자기가 이제 그렇게 타고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정당화를 하려고 그래.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 그지? 자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좀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말의 내용이 나온다는 자체가 결국 뭐다. 그러니까 아주 또 결론은 똑같지만 좀 이기적인 성격이고 좀 비인간적이고 알겠죠? 좀 무책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장이 또 이런 말을 또 한 번 해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아 누구만구로 반동거리가 났나." 막 이래.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민 씨한테 한 말이거든. 그래서 이 말에는 사실 그 두 명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욕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건 되게 모욕적인 얘긴데 당연히 그 망근이 자체가 좀 어리석다라는 것도 여기에서는 일단 먼저 한번 비하를 해 놓고 여기서 누구 맹구로 누구가 누구겠어. 당연히 황망근일 거잖아. 그래서 일단 망근이 자체도 어쨌든 여기에서 좀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이 나왔고 또 이제 그것과 동시에 민 씨한테도 인제 그대로 욕을 한 게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그대로 이제 민 씨한테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두 명을 한꺼번에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알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떠니 당연히 민 씨가 여기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아 뭐다. 지금 현재 인물 간의 갈등이' 당연히 이장과 민 씨인데 그 인물 간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이장의 말 한번 보세요. 이제 이장이 여기서 이런 얘기해 또. "아니 도시에서 그렇게 망하고 귀농을 했으면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을 시켜 줄까 말까." 뭐 이거 보이죠? "자 시켜 줄까 말까인데." 막 이런 거. 자 인제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성격인데 어 일단 당연히 여기에서 민 씨를 또 역시나 좀 비하하긴 했어요. 쫄딱 망하고 와 가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또 민 씨를 지속적으로 좀 비하하는 좀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그런 말인데 동시에 "동네 사람을 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지? 동네 사람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누가 의정부 사람이고 막 시켜주니?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민 씨를 비하하는 말과 동시에 뭐도 있다 좀 "텃세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음. 이제 그런데 이제 서서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다면 몸싸움이 났을지 모른다. 자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인물 간의 갈등이 이제 점점 고조되는 상태에서 이제 누가 나온다? 엄마가 나온다. 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엄마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엄마는 어떠냐면 좀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고 자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황만근의 어머니가 여기에서 좀 우는 소리를 냈다 이제 이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는 소리라고 하는 건 좀 한탄하듯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의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지금 그 망근이 엄마의 말이잖아요. 보면 "내가 고등어 안 먹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막 이래요. 알겠죠? "고등어 사러 갔다가 이렇게 안 오나 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측을 나타내고 있고 동시에 뭐 어떻다. 지금 망근이 어머니의 심리는 어떻다? 좀 자책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추측과 그리고 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고등어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랬나 보다.'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좀 내려오다 보면 또 망근이 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망근이의 아들인 영호도 이제 덩달아 이제 같은 좀 한탄하듯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서 망근이 아들도 그래요. 여기에서 인제 그다음 문장부터 꽤 긴데 뭐 요 정도인데 그 망근이 아들의 말 속에서 또 어떠니 "내가 목욕을 하고 오라고 해 가지고" 보이지? 그래서 온천에 갔는가 봐요. 대체 오지도 했는가도 모르겠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어떠니 좀 추측하고 또 역시나 아들도 좀 자책하는 알겠죠. 그리고 쓰지 않겠지만 걱정은 기본이고 알겠죠?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 잠깐 좀 읽어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사라지기 전날 밤의 이야기 또 사라지던 날 아침에 음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읽어 보시고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그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또 민 씨가 민 씨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자 민 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끝내 입을 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에 나옵니다. 즉 민 씨 자신도요 망근이한테 이 걸기대회장을 꼭 가야 한다고 충동질한 적이 있었다. 술김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만 잡아 주세요. 자 인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망근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제 그렇게 망근이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망근이가 사라진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대요. 그런데 정작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대요.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또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또 없기도 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망근이는 좀 특별해요 이렇게. 망근이의 존재감은 아주 분명해. 그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데도 막상 사라졌을 때 누구 하나 찾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망근이가 얼마나 좀 특별한 존재인지.
자, 체크 정도만 해 놓고요. 이제 그다음 넘어갑시다. 근데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써 볼게요. 인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시작이 되냐면 그렇게 지금 실종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종을 알게 된 이후 그 마을 좀 각처에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실종을 알게 된 이후 실종이 있었던 그 이후의 상황이 나오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우리는 평소 만근위의 행실 및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독자는 그걸 알게 돼요. 알겠죠? 음. 자, 그럼 체크하면서 보자. 자, 처음에 일단 먼저 황영석이라는 사람. 자, 황영석은 결국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이제 만근이의 부재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야. 음. '아, 그 자식이 있었어야 내가 이 일을 안 했을 것인데.' 막 이런 거. 자,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보다 결국 그동안에 만근이는 그동안 계속 어떤 일을 해 왔다는 거니 그 마을에 그 공동 분유장에서 그 분유를 퍼내는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제나 분유를 퍼내는 일을 맡아왔다는 거죠. 마을의 일이잖아요. 그죠? 마을 회관의 변소니까 마을의 일인데 그럼 돌아가면서 하던가 아니면 각각 돈을 내고 뭐 사람을 쓰던가 막 이런 형식이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이 분유는 지속적으로 만근이가 퍼왔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한 몇 줄 내려오면 또 체크해 볼게요. 그 뭐냐면 이제 그 마을회관 곁에서 살아오던 그 여씨 노인 보이죠? 그래서 이 여씨 노인도 이제 그렇게 만근이의 부재를 알게도 했는데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정확히 나옵니다. 그 만근이는 평소에 어땠냐면 이 마을회관의 분뇨를 공통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이제 익힌 다음에 공평하게 다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대요. 이제 어떤 마을 회관의 분뇨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다 자기가 퍼 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다시 다 나눠 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일찍 혼자 된 노인에게는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기도 했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지점에서 뭘 알게 되니 결국 또 '아, 망근이는 그동안에 이 분뇨를 다 마을에 나누어 주고 있었구나.' 알겠죠? 그래서 이 분뇨를 그럼 자기가 펐다고 자기가 다 쓰나?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분뇨를 마을에 나누어 주고 있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인데 또 이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또 역시나 황만근의 무죄를 알게 되었는데 자,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 공평하게 언제나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황만근의 인제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에게 뭐 어떤 시비를 따지러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에게 가서 이제 무엇이 올바른 처사인지 막 물어보고 막 그랬답니다. 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체크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그는 판단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언제나 그에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 주고 그렇게 분쟁이 종식된 적이 많았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음.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 줄거리가 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줄거리에는 중요한 지점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게. 먼저 그 첫 번째 줄 제일 뒤에 보면은 그 황만근가라고 해서 먼저 뭐 사람들이 막 부르고 다니는 노래가 있었다 이건데 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고. 다만 그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노래를 보면 가사를 보면 이 황만근의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 체크 여기로 해 볼까요? 그 황만근가는 만근이의 사연을 담은 노랜데 그 가사를 보면 결국 이 만근이의 이름이 만근산에서 유래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음. 자, 그래서 일단 이 노래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만근이를 놀리는 노래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만근이의 어떤 좀 어리숙한 그런 행동들을 좀 놀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 하나하나마다 좀 만근이의 어떤 사연을 잘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근이의 어떤 뭐 삶의 모습이나 뭐 혹은 사연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래를 통해서 '아, 만근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 결국은 만근에서 유래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어릴 때는 그렇게 잘 넘어졌구나 뭐 이런 거. 알겠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근산에서 유래했다 자 이거 있잖니 얘들아.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결국 이 산에 얘들아 그 동네에는 이 만근산이라는 곳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요. 인제 우리는 몰랐죠. 그 줄거리만 봐서. 자, 그래서 결국 이 만근산에서 유래했다는 그의 이름 자체가 사실 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마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좀 의외로 좀 구심점의 역할을 좀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거든요. 알겠죠? 음. 자, 이제 그다음 내용인데 이제 그다음 내용도 좀 타이틀을 미리 정하 볼게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내용이 좀 나오냐면요. 그 망근이가 이 가족을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애지중지하는지 뭐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대하는 우리 망근이의 모습이 태도가 좀 나온다. 그래서 정말 상당히 가족적인 사람이에요. 그쵸? 너무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돌보지 않아요. 그쵸?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족을 돌보는 데 이제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가족적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가족에게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가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황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이 성실한 성격을 잘 드러내 주거든요. 자, 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지점을 체크만 좀 해 볼게요. 인제 그렇게 해서 망근이의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손이란 말이 있는데 얘들아, 조손은 이 어머니와 아들을 요렇게 한자로 바꾸면 요렇게 되는 거야, 조손. 자, 이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제나 이 조손을, 즉 어머니와 아들의 이제 밥상을 차리는 일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언제나 하루 일이 끝나면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 마을에 뭔가 이런 뭐 포정이라고 했죠. 그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의 포정의 업에는 언제나 망근이가 이제 나서서 했습니다. 자, 인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해 주고 이제 고기를 좀 얻어온 걸 가지고 이제 또 요리를 해서 이제 집안 인제 뭐 사람들의 대접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인제 그런데 요리도 되게 잘해. 알겠지? 음. 자, 그리고 이런 거. 또 마을에서 염습이다 뭐 혹은 산역이다라고 해서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섰고 또 사람들도 당연히 또 그에게 그를 맡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을 늘 잘 돌보고 이렇게 또 언제나 마을 일에 앞장서고 뭐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의외로 여기를 자꾸 아이들이 문제 풀다 보면 틀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 여기야. 나와 있는데 잘 봐.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잘 돕잖아. 그치? 그런데 언제나 대가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보통 마을의 일, 동네의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동의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마을의 일을 할 때는, 공동의 일을 할 때는 보통 대가를 받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한다 이러면 어떠니? 반값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남의 일을 도울 때마다 늘 될 거 없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경운기를, 그러니까 그 만건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운기까지 같이 가서 뭔가 일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다? 늘 제값을 받는 사람입니다. 품삯을 받아야죠. 알겠죠? 그래서 이 공동의 일에는 이제 이렇게 대가 없이 무료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품삯을 반 정도 받는대요. 자, 그리고 경운기를 가져가서 도와줘야 하면 이제 그 품삯을 제값을 받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망근이가 또 이런 재주도 있어. 체크 한번 해 볼게. 어디냐면 고치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네요.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다 스스로 고치는 사람.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술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다음 문단 보면 망근이는 술을 좋아해서 보이죠. 자 망근이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가난해서 자주 취하게 스스로 마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동네에 경사가 있어서 좀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는 그날이 돼야 여기에서 그렇게 막 고꾸라지게 이제 마시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한 장 정도도 마찬가지로 필기할 만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체크 우리가 좀 잊지 않아 줘야 하는 그런 지점 체크만 좀 해볼 텐데 인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마시면 습관이 뭐냐면 그냥 길에 누워서 자. 보이지? 그거 좀 위험하잖아. 그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아들이 늘 데려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서사가 있어서 하나 볼게요. 지금 민 씨가 어느 날 또 역시나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그 민 씨는 어느 날 어느 겨울날 자기가 이제 낮술에 취해 가지고 일찍 집에 와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보이죠? 자 어느 겨울날 잠이 들었다. 그리고 깨 보고 자 볼게요. 어디 보냐면 그때 이제 누워 있었는데 벽 하나를 두고 이제 길에 마땅한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듣게 됐다. 자 보이죠? 그래서 민 씨는 어느 날 이렇게 그 소리 하나를 듣게 됐대요. 자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이렇게 그 망근이하고 아들이 대화를 나누던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대화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자 근데 이제 말에서 요런 거 한번 봐 봐. 지금 여기에서 "아 대체 너는" 막 이래. "너는 왜 맨날 술을 먹고 내 속에서 그냐?" 당연히 여기서 너는 누구니? 망근이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말하는 사람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우리 망근이도 어떠니 "아이고 우리 아들님." 막 이래요. "아들님 내가 잘못했다 봐 줘라." 막 이런단 말이야. 자 보이죠? 그래서 끝까지 "너 네 자꾸 이렇게 하면 할매한테 잃는다." 막 이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민 씨가 어느 겨울날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자 당연히 민 씨가 들었던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당연히 그 망근이에 대한 캐릭터를 알기 전입니다. 참 근데 일단 우리는 아니까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있죠. 좀 독특하긴 합니다. 먼저 아들은 어떠니? 아들은 정말 좀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을 근데 불만을 가질 만하잖아. 그치? 아들이 여기에서 성격이 뭐 좀 이렇게 날카롭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빠가 뭐 술만 마시면 길거리에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막 자고 이러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자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아들은 여기에서 그 아빠한테 가지고 있던 불만을 정말 여과 없이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쵸? 여과 없이 그냥 다 솔직하게 지적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투가 좀 어떠니 여기에서 아들이 아빠한테 너라고 하고 그 아빠는 아들님 막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말만 보자면 이렇게 좀 상하 관계가 좀 뒤집어져 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좀 전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이런 분위기예요. 거부감이 느껴지니? 이 말에서 아주 큰 거부감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리고 또 좀 허물없는 관계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죠. 물론 아이가 좀 철이 들지 않은 건 맞아요. 그쵸? 아빠한테 너라니. 자 그렇지만 좀 허물없는 사이구나 뭐 이런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군지 몰랐을 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참 너무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민 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대체 이건 뭐지? 별종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막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대요. 자 이제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요. 그래서 그날부터
민 씨는 그날의 일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민 씨는 그 일 이후로 그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답니다. 자, 아시겠죠? 아,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뭐 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술과 동시에 자기는 이렇게 술을 막 마시면서도 가족을 얼마나 챙기는 사람인지가 좀 나오는 지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위기적으로 넘어오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볼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 해놓고 이런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어때? 그 실종 전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단은 실종 전날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통해서 어떠니 아 그러니까 어쨌든 당연히 막 사람들 모이고 있는 막 그런 자리니까 당연히 또 우리 망근이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알겠죠? 왜 술을 기본적으로 또 마시는 자리일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비록 내용은 아직 알지 뭐 정확하게 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겠지만 결국은 뭐다? 그만큼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역시나 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니 어때?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망근이는 계속 자기 차례가 되면 잔을 들어 마시고 또 잔이 도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이장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경운기 타고 가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서 모여서 군청까지 가는 그 국도로 계속 경운기로 행진을 하자라고 하는 경운기를 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음, 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민 씨의 말이 잠깐 있었어요. 이제, 여기 있네요. 자, 민 씨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죠? 뭐 이런 얘기냐, 보이죠? 그래서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이제 이래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 이전에 나왔구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민 씨가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자, 보이죠? 자, 이 말이 민 씨의 말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말의 대답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도 없으면 농사꾼이 아니죠? 잘 보이죠? 그러니까 민 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막 이래요. 아니 무슨 비닐하우스에 뭐 꽃 몇 송이 심어놓고 그게 무슨 농사냐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텃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 자, 민 씨를 좀 타박하는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농사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런 말이었다는 거. 음. 자,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 경운기 꼭 있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황철석의 대답은 뭐 이렇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뭐든 상관은 없다. 자, 보이죠? 같이 타면 되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대답에서는 뭐 굳이 그건 아니다. 없어도 되긴 한다. 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 그런데 또 역시나 말로는 그래요. 이제 그래서 뭐 인정하니? 그 좀 전에 그 이야기했던 사람과 다르게 뭐 갑자기 민 씨를 인정하는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 씨는 아니 농사꾼도 아니면서 자 보이죠? 그래서 농사꾼으로는 인정 안 해요, 마을 사람들이. 자, 그런데 민 씨의 대답 보세요. 저도 부채는 있어요. 저도 빚은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거든. 자, 그런데 이 말에 이제 어떤 대답으로 황학수가 그렇지. 농사를 져도 부채지. 농사를 몰라도 부채고, 와, 부채 말고, 야, 이건 뭐 선풍기 내도 되겠네.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좀 두 가지가 들어있긴 하네요. 음. 자, 이제 그러니 어찌됐든 부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빚을 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농사를 져도 결국 부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농민들이 결국 뭐다. 농사는 짓고 있지만 이 당시에 좀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는 것도 역시나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이 부채 말고 선풍기도 되겠네. 자, 이거 또 역시나 뭐다? 언어 유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부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뜻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뭐다? 좀 동음,
이의, 어에 의한 이제 그런 언어유희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내용 좀 읽어 보시면 이제 그렇게 그 당시 농촌이 어땠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내용에서는 그 농촌의 경제적인 어떤 위기,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좀 넘어갈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전날에 이런 모임은 결국 이장의 통고를 듣고 만난 이 자리는 우울한 농담을 좀 주고받고 결국 말없이 술잔을 돌리고 그냥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음.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서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리는 끝이 났는데 그렇게 이제 마을회관 밖에서 이제 어둠 속에 오줌을 누던 이 민 씨가 우연히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망근이를 붙들고 이제 이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래서 내용 보면 이런 얘기를 해. 자, 말의 내용 보세요. "만근이여 자네같이 똑 부러지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올 것 같다. 그러니 자네가 좀 앞장을 서야 된다." 자,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니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말 자체는 어쨌든 뭐다 민 씨가 좀 엿들은 말이고 그치? 우연히 그쵸? 엿듣게 된 말. 우연히 엿듣게 된 말이고 그리고 말의 내용은 어떠니 평소의 태도를 그냥 솔직하게 드러낸 거니? 아니지. 자네같이 똑 부러지기는 막 이러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일단 말의 내용에서는 자꾸만 상대를 지금 여기서 부추기는, 꼬드기는 말의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좀 우리 망근이를 부추기고 최대한 꼬드기는 알겠죠? 좀 회유하는 그러면서도 좀 압박을 충분히 하고 있는 말이죠. 알겠죠? 자네는 반드시 와야 되네 막 이런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민 씨는. 자,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길의 내용이 나옵니다.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망근이를 앞세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동안 걷게 되었다. 자, 보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망근이의 말을 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망근이가 "참 저 별들 말이라." 이러면서 "참 시계맨추로 하루도 쉬지 않고 잘 나왔다 들어가네." 막 이런 얘기 보이죠? 그래서 망근이가 비록 좀 부족하지만 좀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래도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입니다. 즉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충분히 깨닫고 있는 자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그 모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누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갈 겁니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 자, 근데 이제 망근이 대답 보세요. "정말 내일 뭐 걸기대에 가십니까?" 물어보니 했더니 "아 엄마 밥도 드려야 되고 모르겠어. 근데 꼭 가야 된다고는 하는데." 막 이러잖아. 그래서 충분히 좀 갈등을 겪고 있다. 좀 망설이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되니까 어머니의 연세가 환갑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좀 놀랍긴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만근이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건데 체크 한번 해 볼게. 음. 만근이가 사실 60 대는 되어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의 어떤 삶에 빗대어 보자면. 자, 근데 이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흰머리도 멋대로 뻗쳐 있고 큰 손은 거칠기만 하고 또 어깨는 굽어 있기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는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외양 묘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나이에 비해 많이 좀 건늙었다. 알겠죠? 당연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도 가능하고 또 그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기 자신을 돌보진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식구들을 위해 살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살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서사는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지 뭐. 그죠? 자,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민 씨가 먼저 건의를 합니다. 자,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자,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민 씨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이제 술자리가 바로 나올 것 같겠지만 여기에서 좀 또 역시나 구성상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이제 술자리는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날 새벽. 자 보이죠? 자 이제 그렇게 다음날 새벽 민 씨는 뭔가 탈탈탈 경운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충분히 술자리가 이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 민 씨는 잠이 들었겠죠.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망근이는 깨 가지고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운기를 몰고 나가고 있었나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잠결이지만 우리 민 씨는 느꼈어요. 뭐냐면 '온 동네가 다 시끄럽겠구나.' 했는데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자 그래서 어떠니 만근이만 또 역시나 만근이만 어리숙하게 우직하게 경운기를 끌고 가게 된 거죠. 만근이만 경운기를 끌고 갔다. 알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술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좀 독특한 형식으로 풀립니다. 자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정리를 미리 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뭐냐면 즉 함께 이제 술을 마시던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그 나누던 그런 말들을 자기가 이제 잠에서 깨서 기억해내는 형태의 이제 표현이고요. 그래서 말들을 좀 기억해내는 자 인제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어떤 말들을 좀 기억해내냐면 너무나 인상적인 말들이겠죠. 인상적이었던 말들을 알겠죠. 음.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만근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농사꾼은 그래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자 보이죠? 그러니까 요런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보면 밑에 이제 괄호가 되어 있어요. 자 보이죠? 그래서 괄호 요렇게. 음. 그래서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를 통해서 결국 이 말에 담긴 그 망근이가 전날 밤에 어렴풋이 정확하게 술 마시면서 나눈 대화다 보니까 기억은 아주 확실하게 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으로 이제 내 기억에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말들을 먼저 큰 따옴표를 통해서 주고 그 말에 어떤 의미나 내용을 이제 자기가 해석해서 이런 괄호의 형태로 달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일부 요약도 해 줍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이 만근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일단 뭐냐면 그 농사라는 건 반드시 뭐다?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사실 근데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만근이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기계화라고 하더니만 결국은 집집마다 기계가 그 몇이나 되나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나 많은 기계를 다 사게 된다는 거죠. 빚으로. 그러니 농사라고 해 봐야 결국은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는 이제 그런 일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말들을 이제 너무나 그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좀 보면 음 그 괄호친 지점인데요. 그 괄호친 지점에 결국은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우리 민 씨가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쭉 의미를 풀어 놓은 것을 좀 보면은 두 가지 정도예요. 먼저 나와 있는 대로 너무나 기계를 많이 불필요하게 구입을 한다. 알겠죠? 기계 구입이 많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결국은 사람들은 이 기계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닌데 좀 돌려가면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굳이 빚을 내지 않고서 또 충분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상조하지 않는다. 알겠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태죠 뭐. 음. 알겠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뭐 체크하지 않아도 결국 그렇게 빚 갚느라고 이 농사를 다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 만근이는 그렇게 아는 바 없고 바보고 뭐 어리숙하다고 너무나 사람들은 놀리고 하지만 결국은 뭐다? 만근이는 이 농촌의 문제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농촌의 상황, 뭐 문제점이죠. 자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음.
자,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그렇게 결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결말. 음. 자, 이제 그렇게 만근이는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뭡니까? 결국 만근이의 죽음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결국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소설을 대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독자의 느낌으로 이 소설을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읽기 시작했다면, 스스로 읽기 시작했다면 어떠니? 여기에서 사실 아주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만근이의 실종이 결국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지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이유를 잘 보셔야겠죠? 자, 만근이의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뮤비면이 시작되기 이전에 요 두 줄을 통해서 먼저 얘기했다? 그 만근의 죽음을 먼저 충분히 드러내주고 시작이 됐어요. 무려 여기에 좀 이렇게 떼어져 있기도 합니다. 자, 황만근. 자, 보이죠? 체크해 볼게요. 음. 자, 황만근. 황 선생은 자,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이건 다 체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만근이의 삶에 대해서 그 만근이의 지금까지 어떤 일생에 대해서 쭉 정리도 해주고 자 그에 대해서 우리 민 씨가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미리 봅시다. 일단 이 호칭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이 황 선생이라고 하는 거. 이런 호칭에서 뭐다? 충분히 존칭을 쓰고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너무나 직접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자체, 알겠죠? 이 내용 자체가 결국 뭐다? 이 만근에 대한 우리 이 민 씨의 평가이고, 자, 동시에 이 만근이의 일생을 좀 총정리하는 형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뭐 하나 솔직히 빠질 말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좀 읽어보시면서 그는 얼마나 지혜로웠고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좀 술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여기에서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그 술로서 결국 그는 인생을 그려나간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술로 그의 인생을 그려나간 것이다. 선생이 마시는 술은 결국 밥이면서 신에게 바치는 헌주이면서 희노의 근원이기도 하고 낙천의 뼈였다.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정말 술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격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알겠죠? 여기 나와 있네. 음. 그래서 그가 술을 좋아하는 그 성격까지도 아주 좋게 해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를 결국 근원이라고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여기 전이래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전이래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문장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전이래 경운기를 끌고 갔지만 자 보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전일은 어때야 되니? 실종 전날이고요. 에? 뭐 아니면 실종 전날이기 때문에 그 걸기 대회에 참가한 날이고요. 그렇죠? 경운기를 혼자 끌고 그 대회에 참가한 그 실종 전날입니다. 음. 자, 그래서 아마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필기만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난다? 자, 그의 어떤 죽음의 경위가 좀 드러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죽음의 경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바로 그는 그 이전에 충분히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지 남을 언제나 늘 도우며 살아온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그는 언제나 남을 늘 도우며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런 죽음의 경위를 통해서 그는 결국 어떠니? 그 어떠한 도움도 그가 가장 힘들 때, 그가 가장 이제 너무나 괴로웠던 그 순간에 결국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쓸쓸히 죽어갔다는 거예요. 평생을 남을 늘 도우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도움받지 못하고
이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다? '아 정말 이기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좀 드러내려고 했구나.' 이런 걸 알겠죠. 음.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지점 체크해 볼게요. 이제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그 난세에 어려우니 지금의 사회에 덕을 널리 베푸는 그런 나무가 되었을 것인데.' 보이지? 자 뭐 당연히 그에 대해 너무나 그 예찬적인 그 민 씨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고요. 자 다만 여기서 어떠니 "그는 나무가 되었을 텐데." 이래서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쵸? 자 이제 그리고 좀 읽어 보시면 또 체크해 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 자 즉 "그는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는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 이거 보이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리법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 그는 결국 뭐다? 사람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는 결국 하늘이 낸 사람인 것이다. 자 그러니 어떠니 이 서리법을 통한 이 문장에서 결국 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그는 그러하니 결국 하늘이 낸 사람인 것이다. 알겠죠? 어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런 거 잊지는 마세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세터말로 귀농을 했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묘비명을 써 놓고요. 그리고 이 민 씨는 결국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가며 우리 민소정이 엎드려 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본문 전체 내용을 좀 봤습니다. 우리 필기했던 내용 좀 기억하죠? 자 필기로 잠깐 다시 가 가지고요. 자 이 지점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묘비명 명과 관련해서 좀 의미를 만들어 봅시다. 어. 자 이제 너무나 길게 봤습니다. 그 묘비명의 어떤 형식이라는 걸 봤어요. 그럼 이 묘비명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걸 통해서 어떠니 그 인물의 행적이 드러났어요. 알겠죠? 결국은 이제 그 실종되었던 만근이는 죽어서 돌아왔고 그의 죽음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행적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그렇게 죽은 어떤 우리 이 만근이의 삶을 쭉 이제 다 언급해 주면서 그의 죽음을 좀 기리고 있죠. 그쵸? 자 그의 죽음을 충분히 기리고 있는 그런 민 씨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끝났다는 것 자체가 현대 소설에서 굉장히 독특한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독특한 이 묘비명을 쓰는 듯한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떠니 충분히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음. 깊은 인상을 받길 바랍니다, 너희들도. 음.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 어떠니 우리 만근이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평가와 동시에 그 인물의 좋은 성격을 너무 잘 드러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 당연히 이 우리의 주제를 더욱더 부각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되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설은 쉬운 듯하면서 또 막상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만근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성상 좀 독특한 지점들이 많아서 우리가 문제를 좀 잘 푸셔야 되고 그리고 좀 반복적으로 의외로 서사가 좀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서사가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서사가 정확하게 어땠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좀 다져 보셔야 되기도 하고 여러 그 소설에서 쓰는 그런 개념적인 표현들도 또 공부를 또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 아시겠죠? 음.